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코너죠. 네, 오늘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건호 전문가님,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코스피와 코스닥 4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또 상승부를 켜다 보니까 네, 국내 증시도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말씀 듣고 또 예. 우리 또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내려갈 때 내려갔고 다시 올라올 때 오늘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더 증시에 더 돈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화랑세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니까 이때 물 저을 때 노을 저어야 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이때 아직 이제 고점을 찍지 않다 생각해요. 지금 맘에 드는 회사 있으면 지금 이제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쉽고 그리고 어제 말했듯이 전력주라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의료주라든지 그런 쪽도 한번 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지금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게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렇게 단순히 막 진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올라가는 이렇게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개별 종목도 별로 네.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좀 아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담으셨고 네. 30조 원 가량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이제 가지고 갔다라는 매일경제 뉴스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를 주로 어제장에서 담으신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큐라클이 바이오 기업인 큐라클이 또 상장을 하면서 오늘 또 지금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8%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0.85였는데 지금 2.8% 하락하면서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35,2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좀 또 하락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76% 상승하면서 3,24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57% 상승하면서 1,047포인트. 네, 그리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79,200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좋은 장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어느 포트폴리오든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이하게 또 섹터가 아닌 한 종목을 좀 가져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종목을 위주로 했는데 네. 사실상 어떤 한 섹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살짝 좀 늦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늦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타이어 경고등이 떠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타이어에 경고등이 왜 떴을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혹시 최근에 못이 박혔거나. 비슷한 그런 걸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최근에 지금 예전에 겨울에 한번 펑크 난 적 있었거든요. 네. 그 수리 잠깐 패치만 했을 뿐인데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나. 아니면 요즘에 여름에 이렇게 갑자기 무더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가 이제 팽창을 하거나 이제 예. 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게 타이어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가져오셨군요. 예, 참 이게 예원 참 주인 따라간다고. 네, 어디서 마침- 어떤 타이어를 가지고 오셨는지 금호 타이어는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전에 4주 전인가 그때 강승민 이제 전문가 말한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다시 가져오셨군요. 한타. 예,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전반적으로 한국 타이어 업주는 원재료 가격에 너무 이제 좌우되는 성향이 큽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고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크게 나눠진다고 시장이 네. OE 시장 그리고 RE 시장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OE 시장은 맨 처음 완성차에서 달려서 나오는 타이어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RE는 그 이후에 교체용 시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OE하고 RE의 비율이 2대 7, 즉 RE 비율이 더 크죠. 네. 전반적으로 6월 타이어 판매량을 보시게 된다고 하시면 세계적으로는 RE 판매량이 글로벌적으로는 한 20% 정도 증가한 상태고 그 유럽은 26%, 미주는 27%, 중국은 마이너스 2%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안 그래도 반도체 수급량이 딸려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완성차가 차의 출고량이 좀 줄어드니까 OE 시장이 좀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더군다나 소비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좀 중고차 수요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차 출고가 늦어지니까 중고차가 늘기도 하고 아니면 그동안 이제 위축되던 소비 심리도 이제 좀 다시 증가하니까 타이어도 이참에 교체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RE 판매량이 늘었는데 자, 이렇게 늘면 정말 좋겠으나 문제는 원재료가 전월 대비해서 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연고무 같은 경우 톤당 2,122달러.
마이너스 1% 정도 내려갔는데 합성 고무 같은 경우 톤당 3% 정도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것도 있고 이 문제는 이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 이제 고무란 그 천연 고무 시장이 좀 생산량에서 좀 급격하게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고무는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만큼 이제 경기가 회복세에 좀 살짝 들어갔다라는 네.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 예, 그것도 네.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한 게 현재 지금 이제 선박 지금 한번 선봉 문제라고 하죠. 그 물류 문제 지금 이제 배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나 수출에도 좀 완전 지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타이어를 만들려면은 예. 고무도 들어가고 타이어 코드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원재료 그러니까 고무가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래도 거의 사실상 타이어 코드도 들어가고, 네. 뭐 타이어 코드에는 뭐 철강도 있고, 다른 합성 수지도 들어가고, 또 고무가 제 메인이기 때문에 네. 고무가 제 메인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 타이어 원가를 따라서 타이어 가격 오름세 내림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올라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올리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타이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대처할 수 있지만 네. 자, 문제는 오이 부분에서 생각해요. 저는 현대차 가격은 연초에 우리 타이어가 이 정도로 사겠습니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량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그 점에 있어서 약간 수익성이 악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때는 예. 연초에 정한 가격으로 원가 예. 변동이 있어도 예.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타이어의 좋고 나쁜 거는 뭘로 따지나요? 타이어의 좋고 나쁜 거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감성적인 품질이라는 것도 있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좋고 나쁜 따지면 접지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전기 자동차 같은 데에서 뭐 나다시피 에너지 약간 그 연비 효율을 좋게 하는 타이어들이 지금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좋고 나쁜 타이어 따지는 것은 그건 너무 매우 어려워요. 타이어를 바꾸면 처음엔 좋아 보기도 하나 나중에는 거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 여쭤본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 예.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다른 타이어 회사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강점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한국의 타이어계 삼성이라고 이제 말했듯이 네. 예,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위에 꼽는 타이어 회사입니다. 네. 그런 MS 정도 중에서 거의 6위 안에 정도 들어가고요. 네.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이나 미주 중심으로 아리 시장 판매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호재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랑 네. 맨 처음 맞춰가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은 처음에 말한 오이 타이어라고 하는데 자, 그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고성능적인 퍼포먼스 그런 거 이미지를 한다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MW 고성모델 M 시리즈입니다. 거기서도 최근에 5위로 공급을 했으니까 나중에 5위에서 또 나중에 그 타이어 교체할 때 또 R로 교체를 하겠죠. 예, 또 한국 타이어도 충분히 유럽 시장에 충분히 이제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 그러면은 이 한국 타이어 말고 예. 어디가 있죠? 금호 타이어랑 넥세 타이어 그리고 앞에 말하는 동아 타이어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시장 점유율이 한국 타이어가 압도적인가요? 압도적이죠.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가 거의 한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 네. 뭐 바뀌는 게 지금 있는 거죠. 제 주변 사람들 얘기 지금 들어봐도 맨 처음에 한국 타이어를 고려를 해요. 네. 고려를 하는데 비싸서. 비싸서니까 그래서 뭐 차기책으로 넥센 타이어 쪽으로 간 거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한국 타이어가 좀 무난하지 않나. 우리 저 어머니 아버님 세대도 마찬가지로 한국 타이어 무난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정이 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어요. 전에 한 달 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오를 여지가 있다. 왜 말씀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그 기온이 상승하면 30도 이상 넘어갈수록 타이어 사고율이 66% 정도 증가합니다. 2018년도에 나온 이제 뉴스인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폭염 이상 기온이나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타이어 실적도 이제 호재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 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지금 보시면은 2021년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
7,881억 원에서 31%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895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636억 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전망이 나온 거네요. 네, 증권사에서. 그래서 SK증권이 목표 주가를 56,000원을 지시했고 지금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얼마 전에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나오시기 전에 또 그 주가 차트를 좀 봤더니 좀 많이 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맞죠. 120일 선이 무너져서 아까 앉으실 때 이제 네. 살짝 나오기 전에 이제 카메라 불이 꺼졌을 때 제가 아니 120일 선이 무너진 걸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언뜻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또 1%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다 상승하는 장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검증에 이제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 PBR은 좀 일보다 낮으니까 좀 안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원재료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밖에 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향후에도 뭐 3분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가져갈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네.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계속 경기가 앞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뭐 코로나가 4단계를 하더라도 또 백신도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더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만 이제 그 호재를 계속 탈 수 있는 게는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호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신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계속 앞으로 오른다는 그 전망도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좀 실적이 뭐 옛날보다 재미는 많이 못 보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SK증권이 말한 5만 원대까지는 바라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2022년부터는 뭐 내려가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것이 좀 더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올해 내로는 재미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뭐 생각한다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관련 기타 타이어 주식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또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 예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7월 14일자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폭스바겐 미국 투어 전기차에 타이어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투어 프로젝트 차량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BMW 고성능 M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신차용 타이어에다가 공급을 했다는 수주를 받았던 아까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다가 공급을 했다는 건 처음에 수주를 받을 때 아예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원자료가 상승하면 이제 약간 안 좋은 경우죠.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뭐 외국계 신차라든지 이런 투어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국내 차량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좀 조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네. 업계에 비일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건 좀 조사를 해보거나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고무적인 것이 어떤 우리 한국 타이어가 지금까지는 속이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선 살짝 평가 절하된 것도 있습니다. 감성적으로는 그래도 한국 건데 그래도 우리 그 타이어는 그래도 외국 외산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대신 어떻게 한국 타이어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꾸준히 해온 결과가 그 유럽이라든지 그런 미국 같은 그런 자동차 선진국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쪽 시장에서도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기 고건호 전문가님은 차티스트세요? 아니면 펀더멘털 쪽으로 보세요? 저는 그냥 펀더멘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쪽이세요. 그럼 기술적인 분석은 잘 안 하시는 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안 믿으시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얼마 전에도 굉장히 57,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태고 4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보다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는 굉장히 많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을 찍은 6월 22일보다 그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상향을 제시를 한 날짜가 7월 9일 날 나온 게 74,000원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직도 조심해서 또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테마주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뭐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주, 뭐 바이오 제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뭐 바이든 정부 정책주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아니면 정치 테마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면은 슬금슬금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 누가 들어왔을까 지금 좀 올라가길래 보니까 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올라가는 개인 분들이 좀 계속해서 한 7월 16일부터 조금씩 많이 담고 계신데 이런 게 갈 때는 조금씩 가기는 합니다만은 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지만 목표 주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한 5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5만 5만 원대, 2천 원, 5만 3천 원 정도 5만 3천 원 정도. 네, 그러면 되게, 뭐 지금부터 한 5%? 네, 그 되게 정도 보수적으로 있습니다. 잡으셨네요. 예, 제가 원래 좀 주식으로 돈을 벌자라기보다는 소소한 네. 재미를 보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오르면 더 좋지만 그 너무 많은 욕심을 내게 된다면 거기에 또 매몰되게 되고 그 투자에 대한 눈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5%, 4~5% 정도면 충분히 이 회사를 응원했다. 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마인드로 예, 펀더멘털을 그렇습니다. 접근을 해서 5%하고 손 딱 끊고 예,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5% 가져가 끊고 예. 네, 정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좀 소심합니다, 제가. 네.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이 타이어가 전번에 강승민 전문가가 추천하고 났는데 많이 올랐다가 네. 다시 떨어졌지 떨어졌죠. 않습니까? 네, 하루 만에 바로 떨어진 반락을 이유가 했습니다. 뭐 일단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그 부분 원자재 너무 때문에. 크고 예. 그래서 지금 물류 문제, 예, 선봉 문제 때문에 실제로 넥센 타이어가 3일간 조업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네. 최대 19일까지는 이제 3일간 중단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보면 생산을 해도 유통을 시킬 수 없으면 결국에는 공장을 눌려야 하고 이에 따라서 그렇다고 좀 지금 그 거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안 그래도 어제부터 이제 간담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자, 앞으로 이제 판매 수치라든지 뭐 그런 수출 그런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저평가가 전 개인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기온도 좀 오를 시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아리 시장, 타이어 교체 시장도 좀 늘어나고 선진국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이 집안에 분란이 있었잖아요. 네, 분란 있었습니다. 조양래 회장 아들하고 딸 뭐 이래가지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좀 뉴스를 조사해 본 결과 이번 3남으로 그냥 정리가 일단은 조현범 씨로? 조현범 씨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현범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죠.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정쟁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긴 하지만 일단은 3세간 경영권 분쟁이 났다는 건 사실상 좀 그러니까 회사에 있어서 너무 악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오너리스크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오너리스크가 어떻게 한국타이어가 일단 이미지상 뉴스상 이미지 오너리스크가 너무 강한 회사다라는 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된 거면 이제 좀 많이 일단 줄어들었다. 당분간 줄어들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일단은 장남이 일단 포기를 하는 시점에서 네. 지금 이대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하고 효성이 예. 지금 현재 사촌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양래 회장과 조성래 회장이 형제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송 문제도 있고 해서 생산이 일시 중단된 바도 있고 또 미국 관세 부담이 또 약 300억 원 정도 네.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차량용 반도체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은 실적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또 외국인 또 그리고 또 기관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따지면 한 달 전과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온 그렇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물량을 또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고건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저 원자료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만 경기가 다른 것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의 반덤핑 관세라는 이게 좀 리스크예요 지금. 리스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해외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넥센 같은 체코 같은 그런 곳에서 한국 타이어 인도공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 우회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이 내놓은 레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가 되고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그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기가 좀 쉬운가 보죠. 아무래도 다른 네. 종목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원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바로 올린다 하더라도 당장 타이어를 안 사 그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좀 저렴한 타이어 산다던가 아니면은 평균이 똑같으면 그래도 살 수밖에 없죠. 안전을 위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타이어 업계가 또 사야죠. 대표적인 강성 노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호 타이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파업을 지금 네. 이 부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금호 타이어를 맨 처음에는 금호 타이어가 지금 석유화하고 네네. 금호 석유화하고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인 수급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맨 처음에 제가 금호 타이어를 좀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좀 제가 좀 받으면 매우 어렵고 좀 조심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뭐 우리 유명한 한국 타이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타이어는 겪어보지 않으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예전 한번 타이어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 4개를 다 갈아버리는 상황이 맞아요. 벌어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오늘 한국 타이어 생각이 듭니다. 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